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코틀린 팁 오브 더 데이 코틀린 기초문법 21일차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생성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데이터를 담는 그릇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장난감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볼게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은 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이 01이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클래스를 우리가 생성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자료형은 토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의 성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이가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이가 사람이라고 보고요.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는 말이 메모리에 올려놨다. 그걸 우리가 객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냥 메모리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이의 형태로 올라간 겁니다. 이때 새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얘랑은 달라요. 같은 토이이지만 얘랑은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이고 요게 쩡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로 만들어낸 것은 개별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프린트를 또 해보게 되면 얘네들의 차이점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프린트 ln 해서 찍어 볼게요. 자, 토이 01이랑 자, 한번 그냥 그대로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뭐 대충 이렇게만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버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존재들이 생성이 된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버그 벌레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그런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17F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다, 개별적인 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녀석이구나. 그렇죠. 다르죠. 다른 애입니다. 얘네들은 달라요. 모양은 같은데 똑같은 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가 그럼 왜 필요할까?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장난감 하나, 뭐 장난감의 이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뭐 장난감 이름, 장난감 가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단일 하나의 변수로 담기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묶어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토이에 우리가 멤버 변수라는 걸 둘 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라는 걸 둬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두고요. 그리고 뭐 가격을 둘게요. 일단 초기 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수정 가능한 바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또 가능하겠죠. 토이의 토이 1의 이름은 조이고요. 가격은 이거입니다.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멤버 변수 프로퍼티라고 해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변수네, 변수가 들어있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런 애들을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가 저마다의 함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저마다의 로직이죠, 결국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포라든지, 인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를 출력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감의 뭐 이름이랑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재 이 녀석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이일에 인포를 하게 되면, 그쵸, 찍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장난감의 정보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 그러니까 클래스의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 일단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생성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생성자.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메모리에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얘네들이 지금 초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지금 이 녀석이 바로 데이터를 넣어줬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라면 근데 값을 넣어줘야 된다.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이 클래스 생성자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 생성자가 있어요. 예,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요. 멤버 변수도 바로 노출을 시키면서 내가 값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토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얘네들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주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생성자가 지금 두 개를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임도 받아야 되고 프라이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임도 받아야 되고 프라이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수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은 생성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얘네들도 내가 기본값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이름을 넣어주세요. 이름 없음. 또 가격은 뭐 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 생성자에서 일단 생성자에서 기본값이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 이 네임에 대한 값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름 없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값에 대한 설정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이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름 없음이랑 프라이스가 100으로 찍힐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쵸, 이름 없음이랑 프라이스가 100으로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일단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주 생성자구나. 보시면 또 생성자에는 또 보조 생성자가 있어요. 그냥 추가 생성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있는데 요거는 바로 이겁니다. 밑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컨스트럭터라고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건 무엇이냐?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생성자예요. 그 말은 주 생성자를 반드시 호출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 생성자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없으면 괜찮은데 얘를 쓴다라고 무조건 했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생성자를 내가 호출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 생성자를 사용하면서 얘가 들어오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컨스트럭터 쪽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네임이랑 age는 지금 주 생성자를 통해서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this age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네요. 죄송합니다. 프라이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본 생성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얘가 뜨는 게 아니라요. 얘가 뜨게 될 거예요. 돌려볼게요.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대리님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 컨스트럭터는 또 어떤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닉네임이라고 해볼게요. 닉네임 스트링 넣게 되면 얘도 지금 닉네임이 존재를 했는데 값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내가 this의 닉네임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닉네임은 닉네임이다.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스턴스를 뜻합니다. 즉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this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닉네임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가 일단 주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먼저 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려보면 닉네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닉네임도 존재를 하게 돼야 하는 건데, 그쵸. 닉네임을 써야겠죠. 이제는 자, 닉네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닉네임이 안 들어왔으니까 얘로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음만 찍히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닉네임으로 넣게 되면 제가 바코딩이라는 닉네임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생성자가 타는 거죠. 이 생성자가 탄 거죠. 그러면서 닉네임 바코딩이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 추가 생성자는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불련을 만약에 썼다 라고 치면은 지금 주 생성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this 뭐 이름 없음,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이름 없음이고 1000원이라는 가격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has no price에 의해서 만약에 얘가 false라면 has price가 false라면 제가 지금 자기 자신의 this의 price를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has no price가 false예요. 그러면 this의 price를 제가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닉네임은 가격이 없습니다. this의 name은 가격 없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has price로 생성을 해보면 돼요. 요거는 밑에 거로 해볼게요. has no price, has price가 false다 라고 이렇게 생성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얘가 타게 되면서 요렇게 로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네임이랑 이런 게 이렇게 기본값을 넣었던 거랑 반대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가격 없음을 했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되면서 디스의 가격 없음이랑 프라이스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하죠. 이제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예.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결국엔 생성자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죠. 파라미터를 제가 맵으로 해가지고 스트링이랑 n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주생성자가 있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얘를 호출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번에는 주생성자로 호출을 안 하고 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스 이 의미가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디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할 때 보면 다 이렇게 괄호로 하잖아요. 그쵸? 기본 생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은 뭐 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에 헤즈 프라이스를 여기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헤즈 프라이스를 제가 false로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파라미터에 있는 제가 닉네임이 여기서 들어왔다라고 볼게요. 닉네임이 없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received 닉네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얘를 그쵸, 내가 받은 received 닉네임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 지금 내가 만들었었던 생성자가 호출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프라이스랑 네임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이미 된 거죠. 해결이 된 상태에서 내가 컨스트럭터로 그 파람이라는 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 요 로직이 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파람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제가 토이3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파람이라고 해서 그쵸, 맵을 만약에 넣었어요. 닉네임이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닉네임이 키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인포를 저희가 찍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애들은 좀 주석을 할까요? 프린트는 주석하고 보겠습니다. 네, 그쵸. 아무튼 이제 이 녀석을 호출해서 들어온 것이다. 다른 애들은 제가 또 주석을 좀 할게요. 위에 거도. 다시 돌려볼게요. 그쵸. 그래서 헤즈 프라이스가 이미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그런 프린트가 지금 찍힌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호출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틀린에서는 주생성자, 이 부분이 주생성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주생성자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생성자를 만드실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나는 주생성자 없이 이제 추가 생성자로 처리도 가능한데, 이 추가 생성자로 하는 게 이제 지금 밑에서 만드신 컨스트럭터를 붙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컨스트럭터의 특징은 주생성자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정도죠. 뭐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생성자를 내가 원하는 거를 따로 부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닛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그 생성이 될 때 타는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생성이 될 때 우리가 그 시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프린트 ln으로 자, 이닛이 탔습니다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타는 거예요. 어때요? 컨스트럭터가 생성되기 전에 무조건 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주 생성자만 호출했을 때도 어떻게 될까 볼까요? 주 생성자만 호출했을 때 지금 이미 다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토이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저 이닛 블럭은 타요. 무조건. 이닛은 무조건 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닛 블럭은 여러 개를 두셔도 돼요. 그러면은 1, 2, 3, 4를 해볼게요. 얘는 그냥 순서대로 타는 거예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쪽에서도 했고 뭐 3번을 호출할 때도 다시 보시면 무조건 한번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생성이 되었을 때 아니면 생성이 될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이닛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일단 객체 생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생성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안 들어갔는데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바에서 할 때 스태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름을 제가 안 넣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팩토리 정도로 이름을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펑션 get instanc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토이를 내가 뱉어내겠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토이를 리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것처럼 뭔가를 만드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매기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활용하게 되면요. 팩토리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토이 점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요게 좀 다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뭔가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좀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를 좀 나는 그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내가 쓰는 거고요. 이름을 안 쓰셔도 되고 대신에 클래스에서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또 쓰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만 허용이 된다. 이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생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소스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배웠으니까. 자, 한번 사이트로 가볼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코틀린 힐트 같은 거도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아무거나 그냥 눌러볼게요. 앱 소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래프라서 이거 말고 자, 요거도 볼게요. 자, 지금도 보시면 이게
이거를 보면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상속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상속은 안 들어갔네. 상속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을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일단 생성에만 좀 집중합시다. 자, IB 앱 스타터라는 애가 있고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컨스트럭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스트럭터로 만든 거죠. 요건 제가 밑에 새로 만들게요. 클래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드링크? 뭐 대충 드링크라고 해서 이 녀석이 컨스트럭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쵸, 컨스트럭터 하고 들어간 거라 이렇게도 우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지금 보시면 프라이빗 발로에서 컨텍스트가 들어간다로 한 거죠. 자, 일단 애니로 일단 해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생성이 되면은 뭐 이닛이 무조건 타겠죠, 그쵸? 그냥 제가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하게 되면 이렇게가 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텍스트. 그럼 드링크를 생성하면 제가 뜬 거예요. 그러면은 드링크 01. 그쵸. 돌려보면 그쵸. 이닛이 콜드가 된 겁니다. 요 개념인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했기 때문에 뭘까요? 이거는 드링크에 컨텍스트가 존재하는데 얘는 접근을 못한 거,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이 붙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라면 그냥 뭐 프라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발로 하게 되면은 수정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제가 1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프라이스에는 접근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접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을 붙인 거예요. 대신에 이 클래스 안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아까처럼 뭐 인포라는 녀석이 있을 때 여기서는 컨텍스트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이 붙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만드실 수도 있고 주생성자로도 하실 수가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멤버 변수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제 발을 안 붙였다. 그러면은 멤버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붙이면은 얘는 멤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은 그렇게 쓰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또 뭘 보면 좋을까요? 타일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는 일단 무시하세요. 여기는 뭐도 없는 거죠. 그쵸? 주생성자도 없고 뭐 다른 생성자가 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예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만든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캔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주생성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캔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주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원래라면 저희가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 자체가 주생성자이기 때문에 디스가 이때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생성자가 네임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네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캔디 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해놨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주생성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추가 생성자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요거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 코드를 좀 더 볼까요? 이게 확실히 그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금 루트 뷰 모드 가보니까, 자, 이제 이거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일단 무시하고요. 컨스트럭터로 돼 있네요. 그러면서 멤버 변수가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쵸? 생성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요거도 무시하세요. 그러면은 읽기 편하잖아요. 그쵸? 딴 데도 좀 가볼까요? 뭐 마이그레이션 매니저 이런 데로 들어가 보면 가보겠습니다. 얘는 어때요? 이거 무시하시고 자, 컨스트럭터로 한 다음에 멤버 변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단순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보실 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좀 더 복잡한 게 있으려나요? 마이그레이션. 아, 이거 인터페이스고요.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보시는 게 한결 조금 더 수월해졌을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번 시간 했던 내용 좀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클래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정보의 덩어리를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게 객체 지향이라고 연결이 되는데요.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얘가 지금 장난감이다. 장난감 말고 뭐 청소부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 객체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에 대한 거를 얘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런 개념이 이런 거죠. 메소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청소부에 대한 뭔가 속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청소부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이렇게 주 생성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다. 대신에 추가 생성자를 만들 때는 주 생성자가 반드시 미리 호출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추가 생성자 할 때 다른 추가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다. 그냥 디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중에 하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톡이랑 같은 거였다. 맞죠? 그리고 디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스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모리 올라간 그 레퍼런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를 팩토리 메소드라고 하는데, 뭔가 내가 객체를 또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활용하셔서 스태틱 펑션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객체 그 클래스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닛 블럭이 있었죠. 이닛 블럭은 무조건 타는 건데 뭐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클래스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 상속이랑,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추상 클래스랑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상속을 하는 오픈 클래스도 알아보고요. 예,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